우리가 몇 분 쓸 수 있는 거지? 편안하게. 한 10분 정도 질문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나라당의 권한이랄까 책임을 위임받은 그 한나라당 비대위가 가장 그 문제가 된 것은 국민의 뜻을 집결하는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를 하기도 전에 한나라당 내지는 보수의 패배를 초래시켰다, 불러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선거를 해볼 필요도 없이 또 뭐 결과를 보기도 전에 이미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은 승리를 했다. 이것은 그 선거 이전의 결과가 전 판명났다고 보여집니다. 선거라고 하는 과정 혹은 정치라고 하는 과정은 정당이 혹은 그 나라가 가야 될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오늘부터 향후에 가야 될 길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선거 과정이고 또 정치가 해야 되는 길인데 해야 되는 업무인데 지금 한나라당이 제시한 우리가 향후 걸어가야 될 길이다, 정체성이다 혹은 방향이다라고 제시한 길은 이미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길의 수정판이기 때문에 비록 한나라당이 150석, 170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당이나 진보당이 가는 길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미 패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수 내지는 뭐 자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자유가치, 보수가치, 안보, 성장, 시장, 기회 등등 혹은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그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을 그 길을 걸을 때 나라도 더 번영되고 국민도 더 자유롭고 복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나라당 내지는 지금 새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이 왜 자신을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당성과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의 비대위가 보수대기와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 단절을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은 지난 20년 혹은 지난 정부나 혹은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수 정당으로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국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는 스스로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이명박 정부한테 지지와 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보수와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킨 주체들이 자신들은 보수 아니고 자신들은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라는 얘기는 어디에서부터 그 정치 세력이 오리진이 기원이 출발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평가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책임정당으로서의 자기 존재 부정이고 책임회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든 지구당이나 중앙당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새누리당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할 자신감이 있는지 또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자기 견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계승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민족에 대한 가장 커다란 권력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선노동당입니다. 그 조선노동당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지에 대한 자기 존재의의와 자기의 투쟁의지, 용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가치부재와 자기 정당성의 취약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특히 정책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맞이하는 문제는 포퓰리즘에 대한 배격, 정부 재정에 대한 건전함, 성장 동력에 대한 창출, 기회균등의 확립과 정부의 비효율, 무능에 대한 문제가 가장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최대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나 비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만 수도 없이 반복할 뿐이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법치주의로 확립하고 어떻게 정부 재정을 건전화하고 포퓰리즘하고 싸울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포퓰리즘에 오히려 가담한 무책임 정당의 대열로 들어섰다는 것이고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주는 겁니다. 모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지라는 것이 부모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자식 주고 등록금이 그런 겁니다. 자식 일하는 자식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부모 노령연금 주고 남편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부인한테 양육수당 주고 부인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아들한테 무상급식 시키고 이 돈 빼서 일로 쉬고 이 돈 빼서 요로 주고 요 돈 빼서 요로 주는 식의 그 비효율, 그래서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투쟁하게 만들고 정부를 바라보면서 돈 달라고 하게 만들고 왜 SOC를 만드는 게 복지가 아닙니까? 50분 갈 길을 40분 가게 만들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10분간의 시간을 벌고 거기에서 만드는 휘발유 값이나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게 복지지 다른 복지가 무슨 복지가 있다는. 그래서 돈을 나눠주는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비대해는 그것을 가속시켰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체성과 역사인식의 결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됐는데 그 역사인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인식이 아닙니다. 진보의 인식, 혹은 좌파의 인식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나눴으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동지나 혹은 자신과 함께 해야 될 세력들을 짓밟고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시간이 될까 해서 한번 복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의 2장과 3장입니다. 역사, 현대사 교과서의 2장과 3장입니다. 2장은 한국의 현대사를 얘기한 것이고 3장은 북한의 현대사를 개발적으로 기술한 머릿말 첫 페이지입니다. 2장의 현대사, 한국 현대사를 보면 똑같이 6.25 전쟁, 북한도 6.25 전쟁 이후의 현대사인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 모색했고 독재 정치했고 부정부패를 일으켰고 박정희 정부는 장기 집권했고 권력 강화했고 국민 반발받았고 신군부는 또 무력으로 억누르고 권력을 장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어떻게 산업적으로 성공했는지 민주공화제를 구축했는지 세계사의 무대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복지가 확대되는지에 대해서 일체 없이 나쁜 지도자 만나서 고생하다가 더 나쁜 지도자 또 만나서 고생하다가 더 나쁜 지도자 만났다는 식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나 지킬 소명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는 현대사는 어떻게 기술했습니까?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격적이고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개혁입니다. 북한이 해온 지난 60년사는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 민족제일주의를 내세웠다. 그게 반민족이고 문명 파괴진 민족제일주의입니다. 세계 변화에 대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 변화에 대응했습니까? 북한이 개방정책을 취했습니까? 독재 세습에 대해서는 일체 한마디도 안 하고 김정일이 북한 사회를 통치하고 있다. 박정희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고 김일성은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가 지난 10년 동안 가르쳐주고 지난 4, 5년 동안 그렇게 문제 제기해도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단 한 번의 성명서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고치지도 못했고 지금 이명박 정부 5년째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4.3에서 그것이 커뮤니스트가 주도한
리벨령이다라는 말,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1500명이 동원해서 13개의 파출소 지점을 대한민국 건국을 하기 위한 50선로를 방해하기 위한 1500명의 300명의 무장된 세력이 13개의 파출소를 습격하고 거기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은 북한에 가서 5명이나 다 북한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달성을 포함해. 그리고 나서도 다시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빨치산 투쟁을 했고, 당시에 스탈린 대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고 이승만 김구 처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그게 반란이 아니면 뭐가 반란입니까? 왜 그거를 무섭게 여깁니까? 그 이후에 펼쳐지는 과잉 진압이나 과도한 진압 부분은 별도의 문제고, 그것은 정부가 이미 사과도 했고 바로잡아야 일이지만, 역사적 사건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대한민국의 언기를 하는 거죠. 저는 너무나 명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가 만들어낸 시스템 공천과 도덕성을 위주로 한 공천이 과연 시스템 공천이었는지 도덕성을 위주로 한 공천이었는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